이건 안 쓸 이유가 진짜 없다. 단점은 정말 이제는 가격밖에 안 남았다. 여긴 새말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IT 중심지. 안녕하세요, 새말통신 전민우입니다. 드디어 삼성에서 갤럭시 폴더블 7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많이 팔릴 폰은 플립 7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혁신이 있는 폴드 7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변태 같은 핑크 색깔을 쓰고 있는데요. 폴드 7과 폴드 6가 이렇게 봤을 때 크기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자, 이렇게 얇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폴드 7은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와, 이거 진짜 외계인을 고문한 건가 싶을 정도로 거의 충전 단자랑 딱 맞기 때문에 이 이상 얇아진다는 거는 무선 충전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 더 이상 얇아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스펙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출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고가 2,379,300원이고요. 폴드 6가 2,229,700원이죠. 15만원 정도 올랐다. 원래라면 정말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엄청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0.4인치 정도 커졌어요. 0.4인치 커진 게 뭔 의미가 있을까? 펼쳤을 때 0.4인치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사실 6.3인치였거든요, 기존에. 이 6.3인치를 6.5인치까지 키웠다. 요거는 실제 한번 잡아보시면 6.5인치 폰들이 요즘 나오는 삼성 갤럭시 폰들의 일반적인 사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폴더블 폰을 쓴다기보다 진짜 갤럭시 S 바 타입을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려했던 스냅드래곤을 안 넣고 엑시노스를 넣는 거 아니냐 했지만 다행히 폴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엑시노스를 안 쓰고 스냅드래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의 칩셋보다는 그래도 퀄컴의 칩셋이 더 낫다는 평가가 많고 실제 여러가지 수치를 봤을 때도 스냅드래곤이 조금 더 낫죠. 삼성이 아무래도 폴드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엑시노스를 쓰기에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요건 칭찬해 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렸던 거, 제가 유튜버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일들이 있는데 찍어보면 와, 내가 이렇게 200만원짜리 폰을 쓰는데 어떻게 이런 화질이 나오지 할 정도로 구린 화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억만 화소 울트라급을 넣어줬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저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번에 접사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멀리 떼면 노안이 온 것처럼 초점이 맞는데 그게 접사 렌즈가 없기 때문인데 접사 기능을 이번에 넣어줬기 때문에 아마 실생활에서 영수증을 찍거나 일반적인 문서를 찍을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달라졌죠. 내부 카메라도 1000만 화소가 그래도 들어갔어요. 기존에는 400만 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 카메라를 거의 써본 기억이 없거든요, 솔직히. 이번에는 그래도 잠깐 쓸만 하겠다.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 UDC가 빠졌죠. UDC라고 하면 우리가 내부 카메라가 이렇게 시커멓게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색감을 그대로 표현을 해줘서 어색하지 않았는데 동영상 시청을 할 때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도 UDC 카메라가 빠졌어요.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특허 때문에 UDC가 지금 약간 소송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UDC를 넣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를 보면 램이 12기가, 저장 공간은 256기가, 512기가 이건 똑같이 나왔고요. 1테라도 있지만 1테라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정한 분들일 거고 통신사에서는 512기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좀 아쉽죠. 배터리는 4400mAh로 나왔는데 전작과 동일하지만 기술을 조금 더 적용해서 배터리 실사용시간이 오래 간다고 하지만 조금 아쉽다. 얇아져서 이해는 되는데 100이라도 커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접었을 때 8.9mm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5g, 전작보다 무려 24g을 줄였어요. 그래도 10% 정도 개선이 된 거잖아요. 와,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 얇은 폰을 또 가볍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중국 폰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삼성도 이 정도 안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자, 방수는 생활 방수 수준이
옵션이라 보면 되는데 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제가 샤워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샤워를 하면서 물이 튀기면서도 그냥 쓰고 있거든요. 뭐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펜을 지원하지 않죠. S펜. 이거는 정말 아쉽습니다. S펜 같은 경우는 정말 있으면 좋은데 뭐 잘 쓰지 않더라도 한 번씩 꺼내서 쓸 수 있는데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OS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안드로이드 16이고 원 UI 8을 적용했죠. 근데 원 UI가 원래 S 시리즈에서 항상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S25가 원 UI 7이 나온 게 얼마 안 됐는데 8이 나왔다는 거. 그렇다면은 이제 드디어 폴드도 항상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폴드부터도 또 변화가 일어나고 S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 플립 7. 플립 7은 가격이 일단 똑같아요. 가격이 148만 5천원. 전작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인치가 약간 커졌어요. 6.9인치. 그래도 0.2인치 정도지만 차이가 나거든요. 플립 6랑 플립 7을 딱 보면은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는 느낌인데 이거를 딱 폭에서 보면 플립 7이 옆으로 더 넓어졌어요. 플립 시리즈를 써보면 느끼는 점이 뭐냐면 폭이 좁아서 뭔가 화면을 볼 때 뭔가 비율이 좀 이상한 어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비율을 일반 스마트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줬다는 거. 21대 9고요. 기존 거는 22대 9기 때문에 차이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변했죠. 약간 합성한 느낌처럼 플립 5부터 이런 디자인이 나왔는데 플립 6는 똑같았단 말이죠. 카메라만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근데 플립 7 같은 경우에는 진짜 풀 디스플레이다. 풀로 된다고 해서 뭐가 다를 게 있을까 했는데 이쪽까지 디스플레이를 다 활용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넓은 화면을 쓸 수 있고 이제 진짜 밖의 화면도 간단하게는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점이 있죠. 엑시노스를 써버렸어요. 삼성이. 이게 FE도 아닌데 아무래도 삼성에서 반도체 사업이 좀 부진하고 그 원인 중에서 CPU를 좀 팔아야 되는데 사가는 데가 많이 없고 자체적으로도 FE 모델이라든지 일부 모델만 들어가다 보니 플래그십 모델에서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잘했다고 느끼는 게 플립을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디자인과 뭔가 갖고 다닐 때 컴팩트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지 스펙이 어마어마해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스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S 시리즈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타겟을 실용적으로 속도가 느리지 않게 쓰면서 이번에는 삼성 CPU를 탑재하면서 엑시노스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엑시노스가 실제 써보면 막 그렇게 못 쓰겠다 하는 CPU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스냅드래곤이랑 비교했을 때 살짝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멀티미디어 작업을 할 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아마 플립으로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리를 좀 추구한 것 같아요. 카메라는 크게 업그레이드 된 거 없고요. 용량이나 램도 마찬가지인데 참 잘한 점 배터리를 어쨌든 300mAh를 높인다는 건 거의 뭐 10% 가까이 올린 건데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플립 5를 써봤어요. 플립 5 써봤는데 배터리가 정말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쉬운데 그 부분을 개선했다는 점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작과 비슷하게 방수 IP48 등급을 넣었고요. 그리고 외관 소재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크게 뭐 느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색상 한번 볼게요. 색상은 블루를 좀 미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삼성에서 뭐 삼성 로고가 블루라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좀 진해요. 진한 블루가 나왔고 이게 호불호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실버를 사려고 하거든요. 그 실버 색상이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좀 아재 느낌이 덜 나지 않나. 그렇고 제트 블랙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시크한 블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닷컴 전용 색깔이 민트색이 있던데 오늘 호불호가 좀 있는 디자인 같고요. 자, 플립 7도 세 가지 색깔로 나왔어요. 블루 섀도우, 코랄 레드, 그리고 제트 블랙. 근데 코랄 레드가 저는 좀 끌리더라고요. 코랄 레드가 정말 독특한 색깔인데 이 플립이라는 기계는 뭔가 좀 무난하게 쓴다기보다 난 접을 수 있는 폰을 쓰지, 난 유니크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난 센스 있는 여자, 난 잘 나가는 남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플립을 샀다면 에라 모르겠다 레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좀 무난한 거는 블랙이겠지만 저는 블랙 색상보다는 그래도 블루나 레드가
플립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색깔을 좀 잘 뽑았다는 느낌은 저는 없던데, 근데 화이트 색상을 혹시 스페셜 에디션으로 뭐 우영우 에디션 나왔듯이 화이트를 뭔가 에디션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쨌든 화이트 빠진 거는 좀 아쉽고, 왜 블루가 예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사전 구매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사전 구매는 15일부터 시작하죠.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사전 구매를 하면, 사전 구매라는 게 참 말이 이상한데 사전 예약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약을 하고 구매하시면 약 15만 8,400원 정도의 혜택, 256기가 가격으로 무려 2배 업그레이드 512기가를 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폰을 생각해 보면은 256기가랑 512기가가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512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행사는 그래도 사전 구매 혜택 중에서는 가장 메인 이벤트입니다. 어쨌든 뭐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는 요즘에 용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구매 혜택으로는 가장 좋은 혜택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 다음을 보시면 원래 우리가 워치 쿠폰 같은 게 한 30% 할인 쿠폰이 항상 줬었거든요. 워치 쿠폰을 30% 할인 쿠폰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10% 할인 쿠폰이면 이거는 아마 예상하건대 네이버나 쿠팡 가격과 비슷할 거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와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5장. 뭐 요거는 정품 케이스가 이번에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엄청 얇게 카본 재질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쓸만할 것 같은데요. 이게 10% 할인 쿠폰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한 20%는 줬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재용이 형한테 바칩니다. 자, 그리고 공통 구매 혜택에서 26년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7월 31일이니까 거의 모든 고객을 대상하겠다는 거겠죠. 구매하는 분들에게 정품 보호 필름 1회 무료 부착. 뭐 사실 안 주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이게 주는 이유도 난 사실 있을 것 같아. 정품 필름이 쓰다 보면 사제 필름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정품 필름도 많이 기포가 생기고 뜬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1회 무료 부착을 해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좀 아쉽다. 그리고 컨텐츠 구독 혜택을 주는데요. 구글 AI 프로 6개월 무료 구독권. 뭐 이거는 그래도 17만원 정도 혜택이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AI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무료 버전만 써서 조금 유료 버전이 궁금했던 분들은 한번 써보는 거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미나이랑 챗GPT 같이 쓰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고, 사실 AI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챗GPT도 물어보고 구글 제미나이도 물어보고 이러면 사실 검증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이거는 윌라를 구독하지 마시고 새마을통신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3개월 무료 아니고 평생 무료. 자,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저도 대단히 폴더블에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폴드 1을 샀었고요. 그 다음에 폴드 3를 샀었고요. 그리고 폴드 6를 샀었더라고요. 여기에 태운 돈만 해도 500원 넘을 것 같은데 약간 현타가 살짝 왔습니다, 아까. 그러면 폴드를 1을 왜 샀을까 하면 그때는 진짜 호기심. 와, 진짜 접힌다고? 폰이 진짜 저보다 고장 안 난다고 이런 느낌으로 샀었고, 되게 썼을 때 신기했어요. 그 신기한 쓰레기 같은 느낌 있죠. 그때 만족감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냥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었고, 폴드 3 때는 그래도 꽤 완성이 됐구나. 그때 기억이 뭐 강렬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때 조금 돈 아깝다, 너무 비싸다,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좀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 하다가 폴드 6를 봤는데 이게 각진 디자인 너무 예뻤고, 진짜 이제 뭔가 좀 폴드가 완성됐고 들고 다닐만 한데 뭐 엄청 무겁진 않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폴드를 쓰다가 플립으로 넘어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와, 너무 예쁘다. 전화 받고 탁 끊으니까 뭔가 이게 탁 쾌감도 있고 뭔가 진짜 폰 쓰는 맛이 나고 좋았는데, 결국에는 화면이 너무 작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업무 볼 때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플립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폴드는 장점,
일단 그냥 화면 큰 거죠. 딱 펼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처음에 딱 보면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와, 이렇게 한 며칠 쓰다가 다른 사람 폰을 보면 아니 이걸로 유튜브를 본다고? 이거는 그냥 카톡만 하는 폰 아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써보면 신세계고, 특히 어떤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정말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폴드의 단점이었다면 일단은 무게였어요. 무게. 케이스 안 쓰거나 정말 얇은 거 쓰면 두께는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무게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정말 근육 생길 정도로 정말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울트라보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건 안 쓸 이유가 진짜 없다. 단점은 정말 이제는 가격밖에 안 남았다. 폴드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을 지금 쓰시고 있거나 태블릿을 하나 새로 사려고 하는데 폰도 바꿀 때가 됐어 하면은 사실 태블릿 요즘에 비싼 거 사면 100만 원 하거든요. 태블릿과 폰을 합치면 2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말은 된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얇아졌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걸 쓰면 아마 태블릿을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안 켤 것 같아요. 폴드의 단점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마지막 남은 거는 가격. 가격은 태블릿 PC 사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 예약을 할 때 하시면 512기가의 혜택이 정말 크거든요. 512기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영상 촬영이라든지 카메라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하고 단톡법 폐지를 활용한다면 뭔가 보조금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리하면 플립 7도 단점이 정말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폴드도 단점이 거의 없어졌고 남은 건 가격밖에 없는데, 가격을 단톡법이 폐지되면서 조금 더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면, 사전 예약을 활용한다면 말이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S 시리즈 사셨던 분들은 천천히 다음 시리즈에는 폴더블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이 된 것 같아요. AS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보험은 삼성 보험이든 통신사 보험이든 하나 정도는 들어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폴드 6에서 폴드 7으로 갈아타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6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뭐 새 거를 사드려야 효자지만 또 이제 제가 충분히 또 검증을 했던 폰이니까 혹시 이게 또 불량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1년 동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폴드 7으로 바꾸는 게 가장 큰 거는, 일단 제가 82년생인데 노안이 왔어요. 40대 초반에 노안 와보신 분들은 아마 다 충격 받으셨을 건데, 예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뭐 어떤 거 보시다가 이렇게 멀리 볼 때 아 참 아버지 왜 그러시지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보여서 이렇게 멀리 해야 되고, 글자도 이제 시력이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뭐든 큰 게 좋아. 그리고 카메라가 2억만 화소인 거는 이제 동영상을 제가 이걸로 많이 찍어봤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거치를 딱 하고, 뭐 휴대폰 거치대 필요 없이 조금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뭐 휴지를 쌓아서라도 이렇게 딱 거치하고 이 각도를 기가 막히게 딱 하면은 거치대 없이도 진짜 훌륭하게 잘 찍히거든요. 그 정도 너무 잘 되고, 이 힌지가 잘 만들어져서 촬영할 때도 여기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게 기능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는데 2억만 화소면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립 7은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사야 할까? 나 플립 7 사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어떤 분한테 추천드릴 수 있냐?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아이폰을 썼던 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다 아이폰을 쓰고 있어. 근데 내가 플립 신형을 딱 쓰고 있는데 색깔이 또 레드 예쁜 색상이야. 오히려 아이폰은 13을 쓰나 14를 쓰나 15를 쓰나 16을 쓰나 다 디자인이 거의 같단 말이죠. 사실 카메라 그거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사실 변한 거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젊은 층 10대 20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에 또 아이폰 7이라든지 아이폰 SE라든지 아이폰 6라든지 이렇게 예전 폰을 구매하는 레트로 감성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립을 쓰면 친구들하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딱 세워놓고 찍으면 야, 너 폰 뭐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아저씨라서 잘 모르나?
뭐 하여튼 그렇고요. 배터리를 일단 이번에 좋아졌으니까 아마 괜찮겠지만 그래도 외부 디스플레이가 배터리를 조금 더 잡아먹을 거고 일반 폰보다.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도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플립 시리즈를 본다면 배터리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좀 용이하신 분들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배터리를 많이 쓰는 분들은 이게 좀 배터리가 모질할 수도 있어요. 플립 7은 유니크함을 추구하시는 분들, 남들과 다른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 X세대, MZ세대 필요 없죠. X세대.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 한번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머니에 넣었을 때 너무 편하다. 반바지를 입었을 때도. 긴 폰들은 뭔가 축 처지는 느낌인데 그래도 유니크하게 짧게 컴팩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써봤을 때 닫았을 때 전화 끊기는 것도 상당히 편리했거든요. 사실 전화 끊고 나서 일일이 이거 누르다가 또 잘못 눌러갖고 전화 또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함, 심플함을 추구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폴드는 40대 이상의 노안이 조금 왔다. 저처럼 노안이 와서 화면이 큰 게 필요하다. 그리고 태블릿 PC 들고 다니니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태블릿 PC도 쓸 수 있고 폰으로도 쓸 수 있는 정말 얇은 가벼운, 이번에는 폴드를 나에게 주는 선물로, 좀 가격은 많이 비싸지만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멀티 작업 하시는 분들 써보시면 아니 태블릿 PC에서도 다 되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은행 앱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만 깔리잖아요. 폰에만 깔리거나 태블릿에서만 깔 수 있는데 태블릿에서 은행을 보통 쓰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맨날 들고 다니니까. 그럼 은행 앱으로 뭐 돈을 많이 보내시거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펼쳐서 뭐 뉴스 기사, 카카오톡, 유튜브 띄워놓고 거래하기에 정말 이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즘 정말 통신 시장에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SK 해킹 사건부터 초유의 위약금 환급 사건까지, 그리고 지금 폴더블 7이 너무 생각보다 잘 나와버렸고 때마침 단톡방도 폐지되고 여러가지 이슈가 지금 많죠. 이 정보를 빨리 받으시려면, 그리고 다른 채널에 없는 정보를 받으시려면 새마을통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비용은 0원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폴드 7을 빠르게 구매해서 실제 언박싱과 사용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긴 새마을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한 IT 중심 진리뷰. 한 방이면 고민 끝. 갤럭시부터 아이폰까지 싹 다 분석. IT 리뷰 다 알려줄게요. 휴대폰의 모든 것 이 채널에 있어요. 알쏭알쏭 기술도 쉽게 재밌게 풀어주는 새마을통신. 백 비교 걱정 마세요. 카메라, 배터리, 발열까지 다뤄요. 신제품 루머도 놓치지 않죠. 구독만 하면 당신은 얼리 어답터. IT